간이 죽어가는 초기 징후를 정확히 알아내고 그 순간 지체 없이 대처해야 간 건강을 지키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자칫 이 사실을 놓치면 나중에 통증이 몰려오고 몸에 복수가 차오르며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핵심을 잘 지키면 더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을 즐기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기 발견과 올바른 습관이 간 건강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기에 모든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라며 놀라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 질환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미국 하버드 의대 박사 존 스미스와 영국의 병리학 전문가들도 간 손상이 어느 정도 누적되기 전까지는 몸이 별다른 경고를 주지 않는다고 여러 논문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기 단계부터 특이한 이상 징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던 분이 요즘 들어 피로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밤낮까지 사라졌다고 호소합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이 나도 피곤한데 그냥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무심코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실 속에서 충분히 만날 법한 그 적은 가까운 동료나 지인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증상이니 대수롭지 않다고 단정 지어버리죠. 이때 혹시라도 그 말에 쉽게 설득되어 버티기만 한다면 간 손상은 점차 진행됩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검사를 받거나 습관을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중강의를 오래 해오면서 단순한 피로감을 간 문제로 연결해보지 못하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사실 피곤하다는 감각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간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식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나 만성적인 무기력감이 지속되고 다른 문제, 즉 오른쪽 갈비뼈 밑이 답답한 느낌이나 대변색이 평소보다 더 옅어지거나 소변이 갈색이나 진한 노란색으로 나온다면 이건 간에서 보내는 초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내과 전문의인 한스 밀러는 수년 전 간질환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이 중 약 40% 이상이 대소변 색깔 변화를 가장 먼저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간 손상의 단서일 수도 있으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이건 역시 지나치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이 손상되면 우리 몸에서 알부민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하체가 쉽게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변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래 하며 단순하게 넘겨버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적이 나옵니다. 이런 고정관념과 주변의 무심한 말은 조기에 전문의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 겨우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복수, 황달, 심한 가려움증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치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외관 문제가 더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느냐, 미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캐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령 눈이 노랗게 변하거나 어두운 조명에서 유독 시야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야맹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양 흡수를 제대로 못하면서 비타민이 결핍되는 과정에서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스페인 소아기내과 의사 로사 페르난데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자 중 야맹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보면 초기부터 특별한 징후가 숨김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간이 손상될 때 생기는 흔치 않은 신호 중 하나가 발 뒤꿈치 갈라짐입니다. 그건 발이 건조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는 분이 많지만 간이 염증을 회복하려고 할 때 비타민 B3 같은 영양소를 상당히 소모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해외 임상 연구로도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이런 변화를 일찍 발견하고 원인을 간에서 찾아본다면 초기 단계에서 간 손상을 되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동네 지인이 발 뒤꿈치 갈라지는 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확신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결국 그 말에 휘둘려 또 한 번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 존 스미스 박사는 간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첫째, 적정한 커피 섭취와 항염증 성분의 활용,
둘째, 과도한 가공식품과 알코올, 당분 섭취의 억제. 셋째, 꾸준한 수분 보충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꼽았습니다. 특별히 커피를 섭취할 때 설탕 대신 강황을 아주 조금, 예를 들어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강황의 커큐민과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간 섬유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자칫 이런 방법을 시도하려 해도 역시 현실 속에서 커피는 달아야 맛있다며 설탕을 듬뿍 넣으라고 조언하는 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그래, 그냥 조금만 넣어보자고 스스로 타협하는 순간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간 이득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간 건강을 지키려면 일상 속 사소한 선택이 쌓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국 병리학 전문가 제인 매킨토시 박사 또한 간이 적절히 쉬어야 염증이 진정되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제시했는데 이 방법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려고 보면 가족 모임이 있거나 늦은 시간에 식사를 권하는 친구가 꼭 생깁니다.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그냥 한 끼 더 먹으라라는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번 한 번쯤은이라며 양보하면 간헐적 단식 계획이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가족의 애정 어린 권유라서 거절하기 쉽지 않겠지만 간 건강을 살리려면 자신의 계획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스 밀러 박사의 연구 자료에서도 간 손상 초기 단계일 때 바로 생활 패턴을 잡아주면 간 수치가 2개월 내에 현저히 개선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반면 이미 간세포가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섬유화가 진행된 단계에서야 대책을 세우는 건 매우 힘듭니다. 복수차는 증상이 심해지고 황달이 나타나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할 정도가 되면 몸에 큰 부담이 생기므로 이때는 회복이 더디고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식도 정맥류 출혈이라도 찾아오면 응급 상황이 벌어져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뒤늦게 발견한 환자분들은 내가 애초에 간에 관심을 두고 조기 검진도 받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간은 아직 괜찮아라며 마음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간 수치와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곤함, 식욕부진, 소변색의 변화, 발 뒤꿈치 갈라짐 같은 사소한 신호라도 이게 만약 간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거나 습관을 고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간은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내 몸 상태를 곰곰이 점검해봐야겠다,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혹시 숨어있는 신호가 있는지 살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미 적을 물리치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괜찮다, 별것 아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스스로 원칙 있게 대처하고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서 꾸준한 습관을 들이는 모습이야말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몸의 가벼움이 분명히 달라지고 이후 몇 년 뒤에도 큰 문제 없이 생활을 유지하실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오래된 고정관념 중 하나가 술 좀 마셔도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20년에서 30년 동안 술을 드셔도 멀쩡하다며 고집합니다. 그러나 간 손상은 누적의 결과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여러 병원에서 간암 환자나 간경변 환자들을 진료해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분들도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강력한 무기다. 그게 간을 살리는 공식이자 모든 치료의 출발입니다. 정리하자면 간은 초기경고 신호를 예민하게 캐치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장기이고 이 신호에는 피로, 소화불량, 대변과 소변색 변화, 발 뒤꿈치 피부 갈라짐, 가려움증, 오른쪽 갈비뼈 주변 불편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그건 누구나 겪는 일이야라는 주변 말에 쉽게 설득되면 간을 망가뜨리는 적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이겨내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으로 선제 대응하면 간은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월이 흘러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굳이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소한 변화와 습관들이 쌓여서 간 건강을 지키고 평생을 더 편안하게 사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눈치채기 어려운 초기 증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은
분명 큰 이득을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시면 앞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여러 난관들도 한층 수월하게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간이 서서히 회복되면 몸의 가벼움,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질 높은 삶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일 먼저 결론부터 드렸던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준비하시면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